자, 바로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를 많이 보는 전형적인 사무직 회원입니다. 당연히 목도 거북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보다 흉추를 먼저 잡는 쪽으로 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흉추를 잡는 것을 견갑, 중하부 승모근을 중점으로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운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슴 운동을 하면 말린 어깨 오히려 좋지 않은 작용을 아니까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숄더 패킹이 잡혔다는 가정하에 가슴 운동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 틀린 거. 흉추랑 견갑이랑 중갑은 다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른 겁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아니, 흉추는 흉추고 견갑은 견갑이잖아. 이걸 잘못해서 흉추는 요게 흉추를 잡는 거고 견갑은 얘죠. 당연히 흉추를 잡고 견갑을 잡는 거지 견갑을 잡는다고 흉추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이 아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흉, 흉추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견갑을 잡는 겁니다. 흉추 안 잡고 견갑 잡아봤자 흉추 풀린 분들은 견갑 다 풀려요. 그래서 흉추를 잡는 것이랑 견갑 중하부 승모근 잡는 거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흉추는 흉추부터 잡고 그 다음에 견갑을 잡는 거고 견갑을 잡는 그 안에 전거근하고 중하부 승모근이 있는 거예요. 전거근부터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틀렸어요, 선생님. 견갑이랑 중하부 승모근을 활성화시키는데 왜 로우를 해? 이거 또 틀렸어요. 로우는 뭐예요? 로우는 수평으로 당기기잖아. 수평 당기기인데 정거근이 쓰이는 게 아니지. 중부 승모근은 쓰이는 게 맞지. 근데 하부 승모근도 아니고요. 정거근도 아니고 하부 승모근도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또 틀렸다.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하면은 말린 어깨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자 이거는요. 왜 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운드 숄 등이 말린 거는요, 견갑이 말린 게 먼저가 아니고 흉추가 말린 거예요. 흉추가 말린 게 라운드 숄더고 흉추가 안 말리면은 견갑이 앞으로 가도 별로 안 갑니다. 해보세요. 지금 앉아서 해보세요. 가슴 완전히 들어봐. 등 꺾지 말고 흉추를 세울 수 있는 분들 흉추 한번 세워보세요. 이 상태에서 견갑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라운드 숄더 못 만들어요. 라운드 숄더는 흉추입니다. 그러면은 가슴 운동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게 가슴 운동을 제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흉추를 세워야 가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추 세우고 가슴 운동을 하면 절대로 흉추가 말릴 일이 없지. 왜? 가슴 운동을 하려면 흉추를 오히려 더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흉추 세워놓고 가슴 운동해도 절대 안 말립니다. 가슴 운동을 흉추를 세워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시겠죠? 보세요. 보디빌더 보세요. 가슴 큰 보디빌더 보면 라운드 숄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슴이 그 정도 커질 수준이면 흉추를 엄청 잘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흉추는 잘 세워져 있어요. 등 근육이 커서 굽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등이 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의 전제 자체가 흉추가 세워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은 가슴 운동은 상관없다. 근데 선생님이 흉추 견갑 로우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회원님 직업이 교사인데 몸이 항상 땡땡하세요. 종아리 땡땡, 정경골든 땡땡, 뒷벅지, 앞벅지, 허벅지, 엉덩이 전체적으로 땡땡하고 발목은 배측 굴곡도 안 돼요. 이 땡땡함을 풀려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자, 일단 첫 번째. 몸이 항상 땡땡하다라고 이런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항상 땡땡하라고 하려면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전부 긴장된 사람한테 땡땡하다는 거고 지금 봤을 때 하체만 다 땡땡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하체가 땡땡하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직업이 교사라는 거 말은 뭐예요? 항상 서 있죠. 항상 서 있다는 말은요. 서 있을 때의 고관절, 골반, 무릎, 발목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아리랑 정근골근이 땡땡하다는 말은 종아리 아래쪽으로 보상적이 엄청 많이 갔다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아주 높은 확률로 99.9% 고관절 골반을 다 굳어 있고 다 못 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엉덩이로, 쉽게 말, 엉덩이로 서 있어야 되는데, 대신 뭘로 서 있다? 그냥 종아리로 서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엄청 뭉치지. 엄청 땡땡하지. 마치 하체 운동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계속 땡땡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골반 쪽 다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목까지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그러면 땡땡한 거 풀면 어떻게 돼요? 어, 회원님, 제가 종아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자, 마사지 베드 엎드리세요. 쪼물딱, 쪼물딱. 회원님 시원하시죠?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일주일이 뭐예요? 3일만 지나도 다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재활 아니에요. 보상작용. 보상작용의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서 있을 때 고관절 골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못 쓰는 근육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사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3번 질문. 한번 봅시다. 깁니다. 자, 계단을 오를 때 오른쪽 골반에서 달그닥 하는 느낌이 납니다. 약간의 통증도 있어요. 고관절 완전 불안정하죠?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오른쪽 고관절이 통증이 찌릿하게 옵니다. 엄청 불안정한 거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벌리면 통증이 더 크게, 왜 더 크게 오겠어요? 왜 더 크게 오겠어요? 안 그래도 쪼그려 앉아서 과한 고관절 굴곡해서 고관절이 살짝 빠져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거기다 벌리기까지 하면은 일부러 내 고관절을 탈구시키는 거랑 거의 똑같은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이 오지. 허리에도 통증이 있고 선천적으로 요축구 뼈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게 이 정도로 고관절이 다 풀려 있으면 당연히 골반을 못 쓰니까 허리로 보상적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종아리도 땡땡해지고 발바닥 통증도 심합니다. 아까 입원한 거랑 똑같죠? 입원한 질문이랑 약간의 뺑니 이것도 뭐야? 고관절이 불안정하니까 뒤로 꺾여버린 거야. 그 대퇴사도 앞쪽도 거의 못 잡아주니까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서 엉덩이 좌골 쪽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저릿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거 왜겠어요? 앉아 있을 때는요, 고관절이 90도로 굴곡된 상태니까 고관절이 90도 돌아가야 돼. 근데 고관절이 불안정하니까 90도 굽혀진 그 상태에서도 뭐가 아구가 안 맞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앉아 있는 체중이 눌리니까 당연히 좌골 쪽에 텐션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서서히 생기더니 확 심해졌는데 병원에 가면은 충격파 치료나 도수 치료를 시키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서 당연히 안 낫지. 왜 안 낫겠어요? 이거는요, 진짜 안 낫는 게 너무 왜냐면 지금 안 맞다니까. 고관절이 덜렁덜렁하니까 덜렁덜렁한데 누워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덜렁덜렁한 상태에서 많이 굽히거나 체중이 실리거나 걷거나 계단 오르게 하면은 고관절이 내 체중을 고관절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고관절 주변에 근육이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다 풀린 상태잖아. 그러니까 고관절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다 찝히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하중 많이 실리고 발바닥으로 하중 많이 실리고 그럼 평발되고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전 이런 거 다 나올 수도 있고 무릎도 아고 안 맞으면은 무릎 앞이든 옆이든 뒤든 다 통증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어쨌든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얘가 안 맞는 상태잖아요. 당연히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옵니다. 약간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엑스레이로 보는 그런 구조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맞는데 아프다면 뭐 합니까? 충격파랑 도수치는 솔직히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 끼워 맞추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실력이 없으면은 이완하듯이 마사지만 쪼물딱쪼물딱 하는 수준의 도수치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안 맞는데 쪼물딱거리는데 맞춰줘요? 안 맞는데 충격파 때리는데 맞춰줘요? 충격파도 결국은 많이 굳어 있는 거를 굳이 따지자면은 강화랑 이완 두 개를 구분지으면 무조건 이완 카테고리잖아. 충격파 받는데 근력이 세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원리가 아닌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법이나 추천해 주실 운동법 있으실까요? 해보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진심으로 부산으로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최근에 족저근막의 그 치료 영상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태고 치료 케이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저 어디 어디 너무 아프고 막 죽겠는데 추천할 운동법 있으시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운동이 안 된다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운동이 안 돼요. 지금 걷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생재활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치료 케이스 보면은 동작으로 시키는 것들 보면 누워서 그냥 뭐 이런 것만 시키거든요.
그럼 이거를 사실은 움직임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지만 운동이라고 말하기 애매하죠. 저 보세요. 팔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운동이에요. 뭐 아주 넓은 카테고리로 말하면 운동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운동이라 표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태가 그 거의 중환자급으로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완전 누워서 진짜 다리 하나 드는 수준의 재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운동을 찾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됩니다. 이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데도 아픈데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걷는데도 아픈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걷는데도 아픈 사람이 필라테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필라테스도 못 하고 헬스도 못 해요. 그거는 필라테스랑 헬스가 별로다 나쁘다라는 그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활 자체가 필라테스에서도 뭐 재활을 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재활을 하고 약간 재활 자체를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그런 재활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장담한 건데 이분 제가 족저근막인 케이스 올린 환자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덜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을 찾아야 운동 안 됩니다. 그 스트레칭은 더더욱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은요. 스트레칭은 제가 유튜브에 꼭 올리거든요. 약간 재활 환자한테 진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수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덜렁거리죠? 앉아있을 때도 안 맞고,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단 오르는데도 덜그럭거려서 아프대. 그 정도로 얘가 덜렁덜렁거려. 근데 고관절 스트레칭은 고관절 자체를 늘리잖아요. 관절을 늘리잖아요. 관절 다 빠집니다. 작살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스트레칭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스트레칭은 잘 끼워진 상태에서 해야 그게 스트레칭이 되지. 이 정도로 불안정한 사람이 스트레칭 하면 고관절 다 빠져요. 개구리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 다 작살납니다. 저한테 요가 7년, 10년 하신 분들이 좀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유연성은 끝내줘요. 다리 찢기 막 끝장나요. 근데 엄청 불안합니다. 왜? 계속 늘리기만 하니까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니까. 지금은 완전 100% 이게 완전 덜렁덜렁거려서 헐렁헐렁한 상태예요.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내 체중이 들어간 동작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웬만한 운동은 전부 다 안 되는 게 체중 지지가 돼야만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한 발 스쿼트 막 보수볼 위에 한 발로 서 이런 거 하면 완전 고관절 완전 장애인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장애 있는 사람 별로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애초에 모든 운동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운동으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 어떤 필라테스, 어떤 그 재활 동작 하면 안 돼요.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합니다. 제가 재활하는 목적이 그 항상 환자한테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필라테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헬스를 하든 그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재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헬스 동작을 해야 돼요? 어떤 필라테스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게 별로 안 심한 사람은 되지만 이게 그 수준을 아예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도 그 이미 넘어갔어요. 계단도 못 오르고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한데 무슨 운동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스트레칭 찾아도 완전 막 가고 운동 잘못하면 막 갑니다. 유튜브 이상한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냥 중환자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함부로 따라하다가 몸 다 망가져서 오는 사람이 다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라테스 재활 필라테스 요거 아까 기구 하면서도 굳이 필라테스 기구를 고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해보면은 조금 했는데 막 곧잘 따라해가지고 좋아하시면 금방 빨리 좋아지죠. 근데 정말 심한 사람은요, 필라테스 거의 모든 동작을 다 못해요. 뭐 힘이 잘 안 느껴져요. 아니면 뭐 허리가 엉덩이 운동시키면 허리가 아파요. 뭐 어떤 동작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태 정말 안 좋거나 뭐 운동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을 억지로 필라테스 기구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필라테스 기구를 못 쓸 정도로 안 좋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그렇게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필라테스를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라테스는요, 그 필라테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신체 능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필라테스가 어렵다니까. 어렵다는 말 자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훨씬 더 기능적이란 말이에요. 필라테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진짜 생재활 이런 분들은 필라테스 기구 못 써요. 필라테스가 별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라테스가 더 상위, 기능적으로도 상위 개념이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운동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환자 이제 엄청 상태 안 좋아. 그럼 막 누워서 진짜 약한 거 막 제가 숙제로 내주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고관절 막 소리가 나, 다 빠져서. 그래서 진짜 안 빠지는 거 회전 중심화 이 동작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요거 말고 이 고관절 소리 안 나게 하는 운동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이게 이해는 가지면 답답해. 못 한다니까. 제가 검사해서 다 맛이 가 있는데 자꾸 운동을 알려달래. 그거는 좋아져야 하는 거지. 다 못 하는데. 아시겠죠? 이 어쨌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잠시만요. 자, 이걸로 질문이, 그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자, 요거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 질문. 그, 제 케이스 보세요, 케이스. 이것도 케이스 질문인데, 보겠습니다. 골프가 취미고, 백스윙을 할 때, 골반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왼쪽 천장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왼쪽 천장관절로 묵직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죠? 보세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보세요. 저 골프 스윙할 때 고관절 아파요랑 가만히 서 있어도 고관절 아파요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골프 스윙은요, 드라이브 스윙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까지 맥스로 가잖아. 그럼 고관절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서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근데도 아프잖아요. 이게 훨씬 더 심한 상태라니까. 요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보상작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양쪽 고관절 굴곡근 신전근 둘 다 누운 상태에서 저항에 버틸 수는 있으나 우측이 조금 약하고 우측 고관절 가동성 제한 심하고 이러면 가동성 제한 심한 거는 무조건 고관절 주변이 굳어 있는 거예요. 우측 고관절 가동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럼 보세요. 우측이 약한데 가동성 제한도 떨어지니까 가동성 안정성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엎드려서 중심화를 해보는데 고관절 내외전을 할 때 대퇴골두 주변으로 걸리는 느낌이 있고 그럼 내외전 잘 못하는 거지. 중심화 과정에서 내외전을 범위를 늘리려고 하면은 대퇴골두 주변 부위가 불편하게 아프다 합니다. 이것도 완전 틀렸지. 이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선생님이 완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화는 끼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끼우는 게 중심화지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게 중심화가 아니라니까. 가동 범위를 늘린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스트레칭에 해당하는 거고, 그게 중심화를 더 벗어나게 하는 행위니까, 제가 아까 스트레칭 절대 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유연한 게 중심화가 아니라니까 다리 찢으면 고관절이 박힐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빠지잖아. 이것도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중심화를 하는데 가동 범위를 내외전 범위를 늘린다라고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심화는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전 범위 늘리면 안 돼요. 이거는 중심화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통증 없는 범위를 중심화를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중심화 반대 단어가 없어서 표현을 못 하겠네. 고관절 선생님은 지금 회원의 고관절을 자꾸 빼고 있어요. 나사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행위라니까? 하시면 안 되지. 그 절대 하시면 안 돼. 중심화는 안 걸리게 잘 움직여서 나사못이 들어가듯이 잘 박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잘대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서 덜컥거려서 한쪽 방향으로 잘 안 가는 거 억지로 늘리면은 나사를 푸는 겁니다. 푸는 거. 선생님 중심화 개념을 자체를 중심화 개념 자체를 아예 잘못 생각했다. 끼워 넣는 거다. 그래서 가동성 안정성 떨어지는 게 두 개 다 확인이 됐으니까 천장관절 소리 난 것도 고관절 중심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심화를 하는 게 맞아. 중심화 끼워 넣기. 나사를 쪼은다 생각하세요. 근데 중심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워서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되겠지.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중 지지 있는 상태. 체중 지지 있는 상태.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두 다리로 먼저 하고 한 다리로 가야겠지. 왜냐, 백스윙, 골프 스윙 같은 건 한 다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요 상태로 가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중심화를 한다. 요 생각은 맞았으나, 이거를 방법 자체를 쌤이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가만히 있을 때 천장관절 아픈 사람이 골프 스윙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천장관절 아픈 사람이 골프를 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 5분만 달려도 무릎 아파요. 근데 막 하루에 맨날 1시간 러닝해.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릎 안 났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근데 이런 거 골프나 이런 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못 끊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잘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 할 때만 아프고 평상시에 괜찮아. 이 정도는 어떻게 해보지만 이미 가만히 서 있을 때 아플 정도로 악화가 이미 다 됐잖아. 이러면 골프 하면 안 되지. 골프 할 때마다 아픈데, 할 때마다 상처를 자극시키는데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딱 잘라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 골프 하시면 안 낫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서는 안 돼요. 저 골프 해야 돼요. 골프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돈 받고 그냥 환불 보내야 됩니다. 절대 안 나요. 아시겠죠? 요거는 골프뿐만 아니라 운동이 취미인데 좀 매니아틱 하신 분들은요, 못 멈추는 사람 꽤 많거든요. 특히 요새 러닝 하시는 분들, 대회 많이 나가시는 분들, 크로스핏, 뭐 이런 거 좀 빡센 운동 즐겨 하시는 분들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아픈데 참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 하는데 어깨 아파. 그럼 숄더 프레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아니면 엄청 가볍게 하든지. 그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데 치료를 한다? 그럼 불가능입니다. 그럼 이제 병원 가서 그냥 진통 주사 맞고 진통제 먹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다 부서지면은 수술하고 뭐 그때 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안 됩니다. 요거는 딱 잘라 얘기해야 돼요. 일상생활 수준까지 아픈데도 운동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은 내 몸을 절대 낫게 할 생각이 없다. 선생님이 그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 어떤 걸 알려줘도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내가 5kg밖에 못 드는데 10kg 맨날 드는데 그게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